조선시대 한양 200년 명문가. 한겨울 눈보라 치는 밤 안채에서 두 개의 비명이 동시에 터집니다. 영감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또 딸을 낳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립니다. 저주다. 딸. 또 딸을 낳다니. 첫째도 딸, 둘째도 딸. 그리고 시아버지는 방금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장 산실에서 끌어내라. 해산한 지 한 시즌도 안 된 유씨가 피를 질질 흘리며 끌려 나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갓난아기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이건 시도 못 받는 망할 몸뚱아리다. 어머님 제발. 아기만은. 찰싹. 박씨 부인이 유씨의 뺨을 후려칩니다. 닥쳐. 네가 낳은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시아버님 돌아가시는데 딸이나 낳고 앉았으니 이게 무슨 꼴이냐. 바로 그때 남편 이창수가 안채 뒤편에서 나타납니다. 유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봅니다. 서방님 제발. 이 아이들은 서방님의 피를 받은. 하지만 이창수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차갑게 한마디 던집니다. 어머니 말씀이 곧 종가의 뜻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그 순간 유씨의 눈에서 빛이 꺼집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더 참담한 건 이창수 뒤로 배가 불러온 첩 춘섬이가 비웃으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첩은 이미 이창수의 시를 받아 아들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보따리 하나 던져주고 당장 쫓아내라. 문 앞에서 죽어도 우리와는 상관없다. 하인들이 낡은 옷가지 몇 벌을 보따리에 던져 넣어 마당에 내던집니다. 새 살배기 큰딸이 산실 뒤편에서 울며 달려 나옵니다. 엄마, 엄마. 박씨 부인이 그 아이마저 발로 밀쳐냅니다. 아이가 눈밭에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것까지 내 딸이 아니더냐? 모두 데리고 꺼져라.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쾅. 대문이 닫힙니다. 해시태그 눈보라 속에 맹세. 유씨는 3살 큰딸의 손을 잡고 갓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눈보라 속에 섭니다. 몸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립니다. 한 발짝 뗄 때마다 몸속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엄마 추워요. 배고파요. 새 살배기 큰딸이 울먹입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가 반드시 살려줄게. 반드시. 유씨는 눈발을 맞으며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좋다. 오늘 이 눈보라 속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 저 문 앞에 저것들 무릎 꿇게 만들겠다. 한 걸음, 두 걸음. 피가 눈밭에 떨어져 붉은 점을 찍습니다. 성박 운막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유씨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나가던 촌부가 그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이 추운 날 불도 안 지피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유씨. 첫 번째 생각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살아있어. 둘 다 살아있어. 살아줘서 고맙다. 죽지 못했으니 이제 반드시 살아야겠다. 보따리를 뒤집어 보니 낡은 헝겊과 바늘 하나가 전부입니다. 유씨는 바늘을 손에 쥐고 생각합니다. 이 손으로 살아야 한다.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 그리고 이 손으로 다시 그 문 앞에 서겠다. 그 바늘 하나로 시작된 반격. 다음 날 새벽 유씨는 큰딸 손을 잡고 장터로 나갑니다. 품속엔 둘째를 안고 손엔 바늘을 쥐고 헝겊을 꿰매기 시작합니다. 겹옷소, 띠끈, 농기구 주머니, 단단하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물건은 하나도 팔리지 않습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5째 되던 날 비단 상단의 행수 윤씨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제가 직접. 윤행수는 복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바느질 선을 들여다봅니다. 바느질이 정가라구려. 솜씨 배우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손길이여. 이틀로 저고리 소매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 예,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그날 밤 유씨는 밤새 바늘을 놀립니다. 둘째를 이불로 감싼 채 등불 하나 켜놓고 손끝이 얼어붙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엄마 배고파. 큰딸이 잠꼬대로 중얼거립니다. 유씨는 눈물을 닦으며 바늘을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한 땀 한 땀이 내 복수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다음 날 해질녘 완성된 저고리를 본 윤행수가 은전 2잎을 손에 쥐어줍니다. 유씨는 손끝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유씨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사줍니다.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은 아이들이 잠이 듭니다. 이 손으로 살겠다. 이 손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이 손으로 다시 그 문 앞에 서겠다. 해시태그 불길 속에서도 지킨 것. 석 달 후 윤행수는 유씨를 상단으로 불러들입니다. 당신 솜씨가 아깝소. 우리 상단에서 일해보지 않겠어? 하지만 상단 내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양씨 부인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행수님, 애 둘 딸린 여자를 왜 데려옵니까? 유씨는 입술을 깨물며 참습니다. 묵묵히 바늘을 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상단 창고에 불이 납니다. 불이야, 불이야. 유씨는 딸들을 뒤에 남겨두고 창고로 뛰어갑니다. 불길은 이미 천장까지 치솟고 연기가 사방을 메웁니다. 마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안 돼. 저것들은 제가 모은 전부인데. 유씨는 젖은 천을 머리에 두르고 창고로 뛰어듭니다. 연기 속에서 장부와 비단 몇 필을 움켜쥡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천장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대장장이와 상인 몇 명이 달려들어 유씨를 끌어냅니다. 겨우 빠져나온 유씨 손엔 그을린 장부와 비단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유씨 마님의 시어머니라는 자가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 불을 지르게 했다 합니다. 장터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유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내 집 천 가져가시오. 우리 창고 쓰시오. 한 달 만에 유씨는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윤행수가 말합니다. 이제 혼자서도 되겠어. 당신만의 상단을 열어보시오. 소담 상단의 탄생. 유씨는 두 딸 손을 잡고 다시 장터로 향합니다. 우리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구나. 작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소담 상단. 어때? 아이들이 박수칩니다. 소담, 소담, 좋아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지만 유씨는 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설명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소담 상단 물건 좋더라. 시댁에서 가짜 소문을 퍼뜨리지만 한성 객주조합 검증단이 와서 정품임을 증명합니다. 소담 상단은 오히려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 무렵 한양에 큰 기근이 듭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거지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상인들이 값을 올리지만 유씨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비단은 팔지 않아도 쌀과 곡식은 나눠주겠습니다. 유씨는 자신이 번 돈으로 쌀을 사들여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사람 목숨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소담 상단 마님이 기근 때 백성들 살렸다더라. 해시태그 시댁의 몰라. 한편 시댁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첩 춘섬이가 낳은 아들은 병약하여 결국 죽고 이창수는 도박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쫓깁니다. 그때 하인이 급히 들어와 말합니다. 마님, 채권자들이 대문 앞에 왔습니다. 빚을 당장 갚으라고. 빚이 얼마나 되는데? 은자 1000냥입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결국 종가의 땅과 집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고 200년 명문가가 완전히 몰락합니다. 1년이 지나고 소담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단이 됩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가 유 씨를 찾습니다. 조정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근 때 백성들을 살렸다고요. 임금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진정한 대감이라 하셨지요. 관리는 봉함된 문서를 전합니다. 조정이 소담 상단을 보 상단으로 인정하겠다는 교지입니다. 해시태그 무릎 꿇은 원수들. 그로부터 2년 후 소담 상단은 한양 3대 비단 상단이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소담 상단 마당 앞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낡은 옷을 걸친 시어머니 박씨, 눈이 퀭하게 패인 남편 이창수, 그리고 어린 사내아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소담 상단 마님의 시어머니와 남편이래. 맞아. 예전에 며느리를 쫓아낸 사람들이야. 유 씨는 딸들과 함께 마당에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모든 죄는 내 탓이니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다오. 따뜻한 밥 한 끼만 먹여다오. 유 씨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어머님, 저는 두 딸과 함께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낳은 딸들을 쓸모없는 몸뚱아리라 하셨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아이가 지금 그날의 제 딸들처럼 떨고 있네요. 유 씨는 아이 앞에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줍니다. 복수는 누군가를 굶기고 벌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꺾이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데려갑니다. 이창수가 흐느끼며 묻습니다. 당신은 날 용서한 거요? 아니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죄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합니다. 제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종가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소담 상단의 주인일 뿐입니다. 시어머니와 이창수는 빈손으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진 않았지만 아이는 받아들였다더라. 딸만 낳았다고 쫓아냈는데 여자의 몸으로 저렇게 일어설 수 있다니. 해시태그 진정한 승리. 3년이 흐르고 소담 상단은 왕실에 납품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표창이 내려옵니다. 큰딸은 조정의 여관이 되고 둘째 딸은 궁중 화가가 됩니다. 이창수의 아들은 훌륭한 서당 선생이 되어 유 씨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어느 날 젊은 여인이 찾아와 묻습니다. 마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는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딸만 낳았다고 쫓겨났지만 그 딸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복수였습니다. 그날 밤 유 씨는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날 눈보라 속에서 죽지 않기를 잘했구나. 손에 쥔 바늘을 바라봅니다. 이 한 땀 한 땀이 내 삶이었구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복수는 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딸만 낳아 쫓겨난 며느리의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의 미소로 끝났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살아남았고 쓰러졌지만 일어섰고 딸들과 함께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복수였습니다.